눌러서 적어. 아니 그럼 내가 알람 눌렀는데 6시 32분에 했는데 6시 40분이 내가 되도록 찾아볼게. 6시 40분이 되도록 알람이 안 울려서 막 깨워줬는데 왜 안 울렸지 이랬는데 봤는데 여기부터였나 아빠? 아니야. 됐다 아빠? 여기잖아? 어. 알람을 맞췄는데 알람이 안 울렸다고? 응. 왜? 그래서 그래 내가 누가 알람 깨웠어? 안 그 혼자 맞췄어. 안 맞췄어? 혼자 일어났어? 아빠, 아빠 있잖아 어제 여기까지 봤나? 아니. 타다. 나와. 여기서부터 붙여야 아니 피읍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봐. 여기까지 봤어. 이제 여기서부터 붙여야 오늘 여기서 끝까지 붙여. 아빠 근데 있잖아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 응. 불 들어오는 거지. 우리도 저런 거 뭐가? 있었다. 아 전구에 전선 연결해가지고 불 들어오는 거. 캥거루. 캥거루 조이 배에 있는 주머니에 새끼를 넣고 다니는 동물이에요. 캥거루는 뒷다리가 길어 껑충껑충 잘 뛰어요. 커다랗다. 아주 큰 거예요. 우리 교실 옆에 커다랗고 잎이 많은 나무가 있어요. 아버지가 환희에게 커다란 장난감 차를 사 주었어요. 컴컴하다. 너무 어두워서 주위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캄캄하다와 비슷한 말인데 조금 더 센 느낌을 줍니다. 컴컴보다 캄캄보다 컴컴 더 어두운 건가? 더 센 느낌이야. 컴퓨터 복잡한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는 기계예요. 아이들은 컴퓨터로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해요. 컵, 물이나 우유 같은 액체를 따라 마시기 위해 만든 그릇입니다. 켜다, 불을 켜면 방이 환해져요. 라디오를 켜자 음악 소리가 들려요. 골목이 어두워서 형과 나는 손전등을 켜고 걸었어요. 아이들이 꼬마 전구에 불을 켜는 실험을 해요. 신기하죠? 동전과 구리선을 연결해도 불이 켜져요. 동전? 동전 어디? 동전? 여기. 이게 구리선이야? 이거 뭔지 알아? 전기선? 건전지. 이거? 음. 건전지. 건전지 전기가 다 흐른다는 거. 그래서 불이 들어온다는 거. 전기가 흐른다는 거지. 음. 전기가 흐르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걸 전구가 불이 보여주는 거야.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걸로.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위험한 거야. 코는 얼굴 한 가운데 있어요. 사람은 코로 숨을 쉬고 냄새를 맡아요. 코에는 구멍이 둘 있어요. 콧구멍이에요. 코끼리, 코가 긴 동물이에요. 코끼리는 코를 손처럼 써요. 땅에 사는 동물 중에서 코끼리가 몸이 가장 커요. 콩, 작고 동그란 씨예요. 밥을 할 때나 떡을 할 때 써요. 크기, 얼마나 크고 작은지 나타내는 말입니다. 강가에서 돌을 주었는데 크기가 여러 가지예요. 악어는 입이 커요. 큰 입을 벌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 크다. 어머니 발은 은지 발보다 커요. 은지가 어머니 신발을 신으면 너무 커서 벗겨져요. 염소는 토끼보다 커요. 나는 지난해보다 키가 많이 자랐어요. 크레파스,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물건이에요. 크레파스에는 여러 가지 색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에요. 크리스마스에는 산타클로스가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고 해요. 키, 사람이나 동물의 몸 길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키가 가장 큰 동물은 기린입니다. 키우다, 무엇을 기르거나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소를 키워요. 타다, 차, 비행기, 동물 등 움직이는 것에 몸을 올려놓는 거예요. 승민이는 놀이공원에서 빙글빙글 도는 비행기를 탔어요. 나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탔어요. 누나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녀요. 사막에서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다녀요. 타다, 무엇에 불이 붙어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 불에 타면 냄새와 연기가 나고 뜨거워요. 종이와 나무는 불에 잘 타요.
불에 잘 타지 않는 물건도 있어요. 탈은 아빠, 얼굴에 쓰는 근데 거예요. 있잖아. 불에 잘 타지 않는 게 뭐더라? 물? 물도 잘 안 타지. 쇠도 잘 안 타고 돌도 잘 안 타고 그다음에 흙도 잘 안 타고 그렇지. 탈은 여러 가지 얼굴 모양으로 만듭니다. 탈을 쓰고 춤을 추는 춤을 탈춤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서진이와 친구들은 동물 탈을 쓰고 연극을 했어요. 태권도, 한국의 운동 경기예요. 태권도는 손과 발을 써서 다른 사람과 겨루어요. 아빠 태권도 어떻게 걸었는지 알아? 어떻게 어떻게? 걸었는지 알아? 알지? 이렇게 발차기 차면서 하잖아. 맞아. 태극기, 한국을 나타. 맞아. 차기도 하고, 정권 찌르기도 해. 주먹 찌르기. 찍기도 하고. 태극기, 한국을 나타내는 국기입니다. 다른 나라와 운동 경기를 할 때 한국 선수들은 가슴에 태극기를 달아요. 태도, 친절한 태도는 친절한 마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태도가 얌전하다면 얌전한 마음이 자세나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태도에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태어나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말해요. 현지는 동생이 태어나서 기뻤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께서는 마을 잔치를 크게 하셨대요. 태우다. 아기를 그네에 태우자 아기가 무섭다고 얼굴을 찡그렸어요. 삼촌이 나를 자전거에 태우더니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태우다. 불을 붙여 타게 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나뭇잎을 태워요. 태풍. 큰 비와 함께 오는 바람이에요. 태풍은 여름에 많이 와요. 택시. 아빠 돈을- 그럼 태풍하고 폭풍하고 달라? 아닌가? 폭풍 아닌가? 다른 거 있었던 것 같은데 태풍하고 장마? 맞아. 장만 며칠 동안 비가 오는 거. 오랫동안 비가 오는데 음. 태풍은 큰 태 바람풍이야. 클 태 바람풍. 큰 바람. 그러니까 큰 비와 함께 바람도 세게 불어. 근데 장마는 바람이 세게 불지는 않고 비만 많이. 비만 오랫동안 오고 며칠 동안 자고 일어나도 비가 오고 자고 일어나도 비가 오고 그게 달라. 그러니까 태풍 올 때는 장마 올 때도 비가 많이 와서 위험하지만 태풍 올 때는 바람 때문에 위험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어떤 힘이 약한 사람들은 아이들이나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바람 때문에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게 건물의 간판 같은 거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 표지판 같은 게 바람 때문에 떨어지기도 해. 그 표지판에 맞을 수도 있어 사람이. 우리가 예전에 도서관 갔을 때 태풍이 많이 불어가 나뭇가지가 떨어져가지고 아빠 앞유리에 막 부딪히 기억나 안 나? 기억나 차에. 무슨 말인지 알아? 그게 태풍이야. 큰 바람. 음. 바람이 많이 불면 위험한 거야. 음. 택시. 돈을 받고 손님이 바라는 곳까지 태워주는 차입니다. 터뜨리다. 터지게 하는 거예요. 동생이 내 풍선을 터뜨렸어요. 터지다. 막혀있던 것이 뚫리거나 찢어지는 거예요. 바지 주머니가 터져서 안에 있던 구슬이 모두 굴러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콩 주머니를 던지자 박이 터졌어요. 털. 사람의 살이나 동물의 가죽에 나는 실처럼 가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다리에 털이 많아요. 옆집 강아지는 털이 짧고 검어요. 우리 고양이는 털이 길고 부드러워요. 텔레비전. 무엇을 보거나 듣고 싶을 때 텔레비전을 켜요. 아버지는 텔레비전으로 축구 경기를 자주 봅니다. 토끼. 귀가 길고 꼬리가 짧은 동물이에요.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요. 눈은 빨갛고 풀을 먹고 살아요. 토마토. 둥글고 색이 빨간 열매예요. 방울처럼 생긴 작은 토마토를 방울토마토라고 합니다. 특별하다. 아주 다른 거예요. 1월 1일은 나에게 특별한 날이에요. 설날이기도 하지만 내 생일이에요. 우리 형제는 정말 특별해요. 우리는 새쌍둥이거든요. 동물원에 아주 특별한 호랑이가 태어났어요. 털이 하얀 백호예요. 튼튼하다. 아빠 근데 있잖아요. 백호하고 백호랑이하고 똑같잖아. 똑같은 말이야. 아빠 백호에서 100만 원짜리. 호랑이는 우리나라 아닌가? 힘내. 호두 한자인가? 힘내가냐? 백호.
글쎄, 호랑이도 그 흰백 맞아. 호랑이도 한자 같기도 하고 아빠 엄청 말할 봐야 수 돼. 있어. 근데 왜 백호가 왜 특별해? 아, 백호가 왜 특별하냐면 보통 호랑이는 결혼해가지고 결혼이 아니지 동물이니까 짝짓기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보통 노란색에 검정색 줄무늬 호랑이가 많이 태어나. 근데 어쩌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털이 하얀 백호랑이가 태어나.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 희귀하기 때문에. 특이한 게 뭐야? 희귀하다는 거는 흔하지 않다는 거야.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자주 보기가 잘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잘 볼 수가 없다는 희귀하다는 거지. 아빠 있잖아. 흔하지 않다는 거지. 아빠 근데 우리가 서울동물원 갔을 때 백호가 안 보였잖아. 그래서 특별하다는 거지. 응. 서윤이는 그 특별한 사람이지. 응. 자. 튼튼하다. 매우 단단하고 강한 거예요. 몸이 튼튼하면 잘 아프지 않아요. 경원이의 로봇 장난감은 튼튼해요. 떨어져도 부서지지 않아요. 진짜. 틀리다. 사실과 맞지 않거나 잘못된 것을 말해요. 다빈이는 5 빼기 1의 답을 3이라고 썼어요. 틀린 답이에요. 3대. 틈. 둘 사이에 좁은 공간이에요. 바위 틈에 작은 꽃이 피어 있어요. 창문 틈으로 달빛이 들어와 방 안이 어둡지 않아요. 지영이가 옷장 틈에서 탁구공을 꺼내고 있어요. 파다. 땅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삼촌과 나는 꽃을 심으려고 땅을 팠어요. 사람들은 길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파기도 합니다. 토끼는 땅을 파서 집을 만들어요. 여우가 먹이를 숨겨두려고 땅을 파요. 파도. 바람에 따라 출렁출렁 움직이는 바닷물이에요. 큰 파도가 사람 키보다 높아요. 파도가 높이 칠 때는 바다에 나가면 안 돼요. 파랗다. 맑은 하늘이라 깊은 바다색을 파랗다고 해요. 파란색은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녹색이 돼요. 파묻다. 땅을 파고 어떤 것을 땅속에 묻는 거예요. 어떤 동물들은 먹고 남은 먹이를 땅에 파묻어요. 나중에 먹으려는 거예요. 팔. 어깨에 붙은 몸의 한 부분입니다. 팔 끝에 손이 있어요. 팔다. 물건값을 받고 그 물건을 주는 거예요. 채소도 팔고 컴퓨터도 팔고 옷도 팔아요. 정우 아버지는 가구를 팔아요. 팔리다. 물건이 팔렸다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산 거예요. 사과가 모두 팔렸어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팽이. 바닥에다 빙글빙글 돌리며 노는 장난감입니다. 팽이를 돌리는 것을 팽이 친다고 해요. 퍼뜨리다. 어떤 것을 퍼지게 하는 거예요. 바람은 씨앗을 퍼뜨려요. 우리 형은 내가 넘어져서 울었다는 것을 동네 아이들에게 퍼뜨렸어요. 동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아이가 없어요. 한 명도 없을까? 퍼지다. 어떤 것이 넓어지거나 커지는 거예요. 딸기 한 포기를 심었더니 넓게 퍼져 딸기밭이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곧 결혼하신다는 소식이 학교에 퍼져 모두 알게 되었어요. 한 명도 모를까? 한 명도 없을까? 펭귄. 사람처럼 서서 걸어다니는 새입니다. 펭귄은 날지 못하지만 헤엄은 잘 쳐요. 펭귄은 추운 곳에 살아요. 펴다. 접힌 것을 양쪽으로 벌리는 거예요. 민수는 공책을 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시은이는 잠을 자려고 이불을 폈어요. 날다람쥐가 몸을 활짝 펴고 다른 나무로 옮겨가요. 아, 근데 있잖아 날다람쥐 진짜 귀엽지 않은 날다람쥐. 난 낭령남. 날이야 남는. 편. 운동이나 놀이를 할 때 사람들을 나누는 것을 편을 나눈다고 해요. 축구, 야구는 편을 나누어 하는 운동입니다. 아빠 근데 있잖아 까먹었다. 편안하다. 몸과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은 우리 집이에요.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으니 편안해요. 편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써서 보내는 것이 편지입니다. 컴퓨터로 쓰는 편지를 이메일이라고 해요.
이메일. 편하다. 어떤 일을 하는데 어렵거나 힘들지 않은 거예요. 훈이의 새 신발은 편해요. 아무리 신고 다녀도 발이 아프지 않아요. 오늘은 학교에 안 가는 날이에요. 편하게 쉴 거예요. 펼치다. 접혀 있거나 구부러져 있는 것을 넓게 펴는 거예요. 성은이는 그림책을 펼쳐 큰 소리로 읽었어요. 평화. 서로 다투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는 때예요. 전쟁을 하면 평화가 깨집니다.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포도. 작고 동그란 알이 덩어리로 달린 과일입니다. 포도는 시고 단맛이 나요. 포도를 셀 때 송이라는 말을 써요. 폭풍. 매우 세게 부는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가지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표. 영화를 보려면 표가 있어야 합니다. 비행기, 배, 기차도 표가 있어야 탈 수 있어요. 표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표시.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앞산은 등산길이 붉은 리본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횡단보도는 길바닥에 하얀색 가로줄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 표시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표정. 마음속의 감정이 얼굴에 드러난 모습이에요. 표정을 보면 즐거운지 슬픈지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어요. 주연이는 맛있는 음식을 보고 기쁜 표정을 지었어요. 영철이는 오늘 표정이 밝아요. 좋은 일이 있나 봐요. 표현. 생각이나 느낌을 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말과 글도 표현의 한 방법이에요. 선미는 그림을 그리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풀. 작은 식물입니다. 풀은 나무처럼 크게 자라지 않아요. 풀 중에는 1년만 사는 것이 많아요. 풀다. 묶인 것을 원래대로 해놓는 거예요. 예지는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었어요. 문제의 답을 알아내는 것도 푼다고 해요. 현이는 어머니가 내준 문제를 모두 풀었어요. 품다. 어떤 것을 가슴에 대고 안는 거예요. 새가 새끼나 알을 가슴과 날개로 따뜻하게 하는 것도 품는다고 합니다. 닭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와요. 펭귄이 알을 따뜻하게 품고 있어요. 풍선. 얇은 주머니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커지는 장난감이에요. 풍선은 가벼워서 붙잡지 않으면 하늘로 떠올라요. 피. 사람이나 동물의 몸속에 흐르는 빨간 액체입니다. 영철이는 앞으로 넘어져 손바닥에 피가 났어요. 피곤. 몸이 지치고 힘든 거예요. 피곤하면 기운이 없고 눕고 싶어요. 민규는 운동을 많이 해서 피곤했어요. 피다. 꽃잎이 벌어지는 거예요. 봄에는 예쁜 꽃들이 많이 핍니다. 피아노. 손가락으로 눌러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피아노는 10손가락을 모두 써서 연주해요. 피하다. 무엇에 부딪히거나 맞지 않으려고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눈싸움을 할 때 동욱이는 눈을 정말 잘 피했어요. 나는 차가 지나가자 더러운 물이 묻을까봐 얼른 피했어요. 필요.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이 필요해요. 물건을 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히읗. 수를 셀 때 가장 먼저 세는 수입니다. 하나. 수를 셀 때 가장 먼저 세는 수입니다. 코도 하나이고 입도 하나예요. 경태는 상자에 과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실망했어요. 하늘. 해, 달, 별이 있는 곳입니다. 너무 넓어서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요. 하늘에는 알 수 구름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데 끝이 없어. 끝이 없지. 무한하지.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고 새와 비행기가 날아다녀요. 하다. 몸을 움직이거나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운동도 하고 공부도 했어요. 잠자기 전에는 목욕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밥을 하고 아버지는 청소를 했어요. 하루, 새벽부터 밤까지를 하루라고 해요. 수진이는 하루에 한 번 강아지와 공원에 갑니다. 경아는 하루 3번 이를 닦아요. 하얗다. 눈이 내려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얀색은 색 중에서 가장 밝아요. 나는 하얀 종이에 그림을 그렸어요. 하품.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저절로 나오는 숨이에요. 졸리거나 지루할 때 하품이 나요. 동생은 하품을 몇 번 하더니 잠이 들었어요. 현수는 책을 읽다가 하품을 크게 했어요. 학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배우고 공부하는 곳이에요. 민지는 학교에서 리코더 부는 법을 배웠어요. 학생.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유정이는 3밤만 자면 학교에 가요. 학생이 되는 거예요. 한국.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는 서울입니다. 한국을 대한민국이라고도 불러요. 한글. 한국 사람들이 쓰는 글자예요. 이 책에 쓰여 있는 글자가 한글입니다. 한글은 닷소리와 홀소리로 되어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이 닷소리이고 아, 야, 어가 헛소리입니다. 한복.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입던 옷이에요. 지금도 특별한 날이나 명절에는 한복을 입어요. 한자. 중국에서 온 글자예요. 산을 한자로 쓰면 매산입니다. 글자가 산 모양을 닮았지요? 할머니. 아버지나 어머니의 어머니입니다. 아주머니보다 더 나이 든 여자를 할머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나 어머니의 아버지입니다. 아저씨보다 더 나이 든 남자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할퀴다. 손톱, 발톱 등 뾰족한 것으로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고양이는 잘 할퀴어요. 고양이를 안을 때 조심해야 해요. 할따. 혀로 맛을 보거나 빨아먹는 거예요. 동생은 아이스크림을 주로 주면 혀로 핥아 먹어요. 강아지가 은미 얼굴을 핥고 있어요. 함께. 개가 주인 옆에 앉아 있어요. 함께 있는 거예요. 알약을 먹을 때는 물과 함께 먹어야 해요. 밤길을 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얼룩말은 여러 마리가 함께 모여 살아요. 함부로. 함부로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오는 것은 나쁜 행동입니다. 합치다. 여러 개를 모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둘이 힘을 합치면 힘든 일도 쉽게 할 수 있어요. 현진이와 민규는 힘을 합쳐서 책상을 옮겼어요. 해. 해는 낮에 하늘에 떠 있어요. 태양이라고도 합니다.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해라고 해요. 해롭다. 이롭지 않은 거예요. 여름에 차가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워요. 햇빛. 해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햇빛은 밝고 환해요. 행동. 몸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찾기를 함부로 건너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에요. 철우는 행동이 아주 빨라요. 행복.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요. 허리. 허리는 몸의 중간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허리가 굵어요. 아주 가는 허리를 개미허리라고 말합니다. 허수아비. 허수아비는 새나 동물이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 논밭에 세워둡니다.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서 옷을 입혀놓아요. 헝겊. 헝겊은 옷을 만들 때 써요. 무늬와 색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예쁜 헝겊 조각을 모아 아기 이불을 만들었어요. 헤어지다. 함께 있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선우는 은지와 헤어졌어요. 은지가 시골로 이사를 갔기 때문이에요. 헤엄. 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태훈이는 헤엄을 잘 쳐요.
예쁜 물고기들이 어항 속에서 헤엄을 쳐요. 혀는 입안에 있어요. 말을 할 때 음식을 먹을 때 써요. 현재, 지금 이 시간을 말해요. 지나간 시간은 과거이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은 미래입니다. 협동,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협동을 하면 힘이 훨씬 커져요. 무거운 물건도 협동해서 들면 가벼워요. 줄다리기에서 이기려면 서로 협동을 해야 해요. 형, 남자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제를 부를 때 형이라고 합니다. 형제, 형과 동생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나오는 흥부와 놀부는 형제예요. 호기심, 알고 싶은 것이 많을 때 호기심이 많다고 해요. 형은 호기심이 많아서 장난감 차만 보면 모두 뜯어보아요. 염소는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에요. 모르는 사람을 보면 잘 따라가요. 호랑이, 몸에 검은 줄무늬가 있고 힘이 센 동물이에요. 호랑이는 어두울 때 돌아다녀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호랑이가 많이 살았지만 지금은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어요. 호박은 반찬으로 많이 해먹는 채소예요. 모양과 크기가 여러 가지입니다. 호수, 물이 흐르지 않고 모여있는 넓은 곳입니다. 호수는 연못보다 깊고 넓어요. 혼나다, 잘못을 해서 남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은비는 학교에 자꾸 늦어서 선생님께 혼났어요. 동재와 동욱이가 싸움을 해서 어머니께 혼났어요. 혼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 심부름을 혼자 갔어요. 재영이는 이제 혼자 일을 닦을 수 있어요. 누가 밉거나 어떤 것이 싫으면 화가 나요.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나는 화가 났어요. 민우는 강아지가 책을 뜯어 놓아서 화가 났어요. 화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에요. 공원에 가면 사람들 얼굴을 그려주는 거리 화가가 있어요. 화려하다, 매우 아름답고 보기 좋은 거예요. 어머니는 아기 돌잔치 때 화려한 한복을 입었어요. 화분, 꽃이나 식물을 심어 기르는 그릇입니다. 화산, 깊은 화산에 있는 불덩어리가 밖으로 터져나와 생긴 산이에요. 백두산과 한라산은 화산입니다. 확인,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희철이는 냉장고에 딸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확인해 보았어요. 어머니는 문을 걸고는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했어요. 희수는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는지 보려고 우편함을 확인해 보았어요. 환경,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모두 환경입니다. 공기나 땅, 도시의 건물도 환경이에요. 환경이 오염되면 살기 힘들어요.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환자, 몸이 아픈 사람을 말해요. 병원에는 환자가 많아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 의사예요. 화나다, 화나면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여요. 햇빛이 있으면 환해요. 전등을 켜자 컴컴했던 거리가 환해졌어요. 환해요. 눈 감으면 깜깜해요. 눈 뜨면 환해요. 불 없으면 컴컴해요. 불 켜면 환해요. 밤이 되면 어두워요. 아침이면 환해요. 우는 얼굴 미워요. 웃으면 다시 환해요. 활동. 무엇을 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활동이고 운동을 하는 것도 활동입니다. 오늘은 유치원에서 공원으로 바깥 활동을 나갔어요. 회사.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곳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에 다녀요. 횡단보도. 사람이 안전하게 찾길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효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고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것이 효도예요. 후회.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유라는 친구에게 화를 내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했어요. 훈련.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철우는 강아지가 똥을 아무 곳에나 누지 않도록 훈련시켰어요. 군인과 운동선수는 힘든 훈련을 많이 합니다. 체조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어요. 훌륭하다. 무엇을 아주 잘 해냈을 때 훌륭하다고 해요. 아버지는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훌륭해, 아주 잘했어 라고 칭찬했어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남을 돕는 것은 훌륭한 행동이에요. 훔치다.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거예요. 고양이가 자고 있는 사이에 개가 고양이 밥을 훔쳐 먹었어요. 경찰이 돈을 훔쳐 달아나는 도둑을 잡았어요. 훨씬, 아주 많이와 비슷한 뜻이에요. 운주는 긴 머리보다 짧은 머리가 훨씬 잘 어울려요. 동생 신발과 내 신발이 비슷하다고요? 아니에요. 내 신발이 훨씬 커요. 휘파람, 입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내는 소리예요. 휘파람으로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 흉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동생이 텔레비전을 보며 가수 흉내를 냅니다. 아이들이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 흉내를 냅니다. 흐르다. 액체가 아래로 계속 움직여가는 거예요. 깊은 산 속에 물이 졸졸 흘러요.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흐른다고 해요. 흔들다. 위아래나 옆으로 무엇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눈 덮인 나뭇가지를 흔들었더니 가지에서 눈가루가 떨어졌어요. 흔들리다. 위아래나 옆으로 무엇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버스나 기차를 타면 몸이 흔들려요. 흘러가다. 흘러서 내려가는 거예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흘리다. 무엇을 밖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원이는 주스를 마시다가 바닥에 흘렸어요. 민지는 친구 주소를 쓴 종이를 어디에 흘렸는지 찾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나 땀 등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흘린다고 해요. 흥미. 어떤 일에 흥미가 있다면 그 일이 재미있고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요리에 흥미가 있어서 요리하는 것을 무척 좋아해요. 나는 피아노를 좋아하고 오빠는 바이올린을 좋아해요. 우리는 둘 다 음악에 흥미가 있어요. 흩어지다. 모여있던 것이 여기저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운동회가 끝나자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흩어져 거리가 지저분해졌어요. 희망.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훈이의 희망은 커서 경찰이 되는 거예요. 준호는 이루고 싶은 희망이 있어요. 아픈 동생이 빨리 낫는 거예요. 힘. 몸을 움직이려면 몸에 힘이 있어야 해요. 병뚜껑이 안 열려서 삼촌은 힘을 3개 주어 열었어요. 생각하는 힘을 키우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힘껏. 힘을 모두 쓴다는 뜻입니다. 선미는 교실 문이 잘 안 열려서 문을 힘껏 밀었어요. 성훈이는 공을 힘껏 찼어요. 그러자 공이 멀리 날아갔어요. 힘들다. 힘든 일이라면 힘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이에요. 쉽지 않은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웃는 것은 참기 힘들어요. 참으려고 하면 더 웃게 돼요. 힘차다. 힘이 넘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학교에 잘 갔다 와 라고 하자 주영이는 네 하고 힘차게 대답했어요. 동훈이는 친구가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놀이터로 힘차게 달렸어요. 아이들이 줄을 지어 힘차게 걸어갑니다.